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임기가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한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어제 검수완박을 반대하면서 사표까지 낸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이 유체이탈식 화법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한번 대통령 발언 한번 보실까요?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이 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내는 것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좀 알쏭달쏭한 발언이네요. 자, 검수완박을 찬성한다든지 아니면 반대한다든지 뭐 이런 말이 없고, 그러면서 또 이런 발언을 또 합니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 발언을 듣고 보면 검수완박을 찬성한다는 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검수완박을 반대해서 사표를 낸 검찰총장에게 사표 반려라는 조치를 취했을까요? 검수완박을 대통령 본인도 반대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유체이탈 화법이란 비판이 나오는가 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수차례 사용한다라는 비판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지난달 7일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비판했어요. 김기현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 사태를 두고 부실선거 관리의 논란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오만이 불러온 대참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불공정 선거 관리를 조장한 바로 그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인데, 불공정 선거 관리 자세로 일관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사전투표 논란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선관위에 책임을 떠넘겼다. 아연실색할 일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7월입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한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대표 발언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유죄 확정 판결, 이거 드루킹 말하는 거죠.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 감염, 백신 예약 대란 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당시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 비리가 터졌을 때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과를 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 뒤꿈치에도 못 따라간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을 직격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가슴은 열불이 나고 타들어간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2021년 8월입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발언입니다. 당시 이제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집권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려고 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김태흠 의원 발언은 이렇습니다. 갈등의 화약 고인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전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한국 언론은 세계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는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을 담은 언론재갈법을 강행해 언론의 자유를 완전 박탈하려는 마당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죠.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유체이탈 화법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논리는 좀 일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함으로써 여론과는 전혀 무관한 발언을 한다는 거죠. 가령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언론재갈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는 그런 행태죠. 또 자유가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인권 탄압하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별 발언이 없는 거, 뭐 이런 행태, 또는
이런 행태가 계속되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대통령이 언론 자유나 인권이 대통령에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은? 자,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책임진다는 소리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김경수의 드루킹 공작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돕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면 뭐라도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잘못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유감이라든지 뭐라도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뭐 백신 예약 대란 사태 또는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이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말처럼 국민들의 가슴은 열불이 나고 타들어간다 이런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국민 가슴은 열불이 나고 타들어간다. 여러분은 동감하십니까?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지만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 대통령 본인 혼자서 모든 국정의 책임을 혼자 다 져야 하는가 이런 푸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우리나라 국정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그런 자리잖아요. 가령 전임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구속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지나친 논리적인 비약입니까? 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런 발언을 하셔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발언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국민들은 대통령이란 자리가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어떤 반어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나마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신 거죠. 정말 대통령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정말 힘들다는 말을 반어법적으로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국민들이 아하 대통령이란 자리가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진정성 있는 솔직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으면서 유체 이탈식 화법만 남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이제 3주 뒤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마디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솔직한 속마음을 한마디라도 한 말씀이라도 하고 청와대를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힘들었겠지만 이를 본 국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열불났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대통령께서도 정말 힘들었겠죠. 이를 본 국민들의 가슴은 열불이 나고 안철수 대표의 발언처럼 가슴은 열불이 나고 타들어갔다는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